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3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중국 공연예술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15시간 재미나게 공부할 김영구 교수입니다. 여러분 3학년 진입을 환영하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. 이제 교재는 뭐 다소 어렵긴 합니다. 그러나 그건 이제 워낙 옛날에 성행했던 중국의 공연예술들, 전통적인 양식들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거고요. 오늘날 상황과는 조금 거리가 멀 뿐 아니라 언어가 또 옛날 백화, 또 옛날 한문,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. 그러나 너무 그런 세부적인데 뭐 굳이 그렇게 신경 써서 다 공부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전체 윤곽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이 과목에서 아주 좋은 성적 거두실 수 있으니까요. 편안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. 최대한 쉽게 진행할 거고요. 원문은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. 자료로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린 거고, 한글로 설명되어 있는 부분만을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3학년이어서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또 편입생 동학들은 이제 중국어를 아직은 익숙하게 못 하시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, 1부에서 3부까지는 그 옛날의 공연예술 양식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한자를 읽을 때 고유명사나 지명 이런 것을 대부분 이제 제가 한글 한자음으로 읽을게요.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또 어떤 경우에는 중국어 원음으로 읽어야 또 좋을 경우도 있어서 좀 혼용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4부는 이제 20세기 이후거든요. 그래서 이 경우는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어 원음으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도 뭐 우리말 한자음으로도 읽지만 대부분 중국어 원음으로 읽는 쪽으로 4부는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이제 우리 공연예술 과목의 그 목차를 보면은요, 1, 2, 3, 4부 이렇게 네 파트로 갈려 있습니다. 첫째는 중국 공연예술 개관, 그야말로 한 바퀴 빙 돌아보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 공연예술의 원천, 공연예술이 처음 생겨났을 때, 혹은 처음은 아니라도 공연예술이 이제 나중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고 무대도 아주 복잡해지는데, 그러지 않고 가장 단촐한 공연예술들, 어떤 원류를 이루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내부 구조는 어떤 건가,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요.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중국 공연예술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전통적인 극양식, 무대에서 상연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이제 희곡이라든가 연극이나 혹은 뮤지컬이나 이런 것을 연상시키는, 현대적으로 보면 그런 무대에 해당하는 굉장히 규모가 큰 전통극 양식이 암만 해도 중국 공연예술에서 제일 볼만하죠.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20세기 이후, 이제 사실 중국 전통적인 공연 예술들이 좀 침체하고 있지 않습니까? 대신 이때는 이제 연극이나 영화 같은 이런 새로운 서양에서 들어온 근대적인 공연 예술 양식들이 성행했었죠.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한번 재밌게 빙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첫 번째 중국 공연예술 개관, 이제 둘러보기,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요, 좀 미리 알고 가야 될 어떤 그 배경 지식,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보는 부분입니다. 양식적 특성과 미학 이렇게 얘기했는데, 중국 공연예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거 있죠? 이 눈앞에 딱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? 그런 식의 떠오르는 어떤 모습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? 분명히 여러분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렇지만 그걸 말로 설명하라고 그러면 좀 딱 막히죠.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말로 설명을 해볼까 하는 것이 바로 1강의 주요 내용입니다. 그리고 보이는 모습뿐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중국적인 어떤 특징을 이루고 있는, 보이지 않는 그 빛바탕에 있는 거 있죠.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떤 미학적인 거, 즉 중국적이라고 할 때는 뭐가 이걸 이 중국적으로 만드는 걸까라든가, 그거 참 보기가 좋고 굉장히 인상적이다. 그럼 뭐 때문에 그럴까? 이제 이런 걸 한번 따져보는 것이 바로 이 미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다양한 중국 공연예술 양식들이 오늘날 우리 눈앞에 보일 때는 굉장히 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중국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이 누적이 되고, 그래서 딱 우리가 보면 이건
한국과 다르고 일본과 다르고 또 서양과 다른 이 중국적인 거로구나 하는 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나 이런 걸 한번 쭉 시간 순서대로 둘러봅니다. 자, 이제 구체적인 공연 예술의 그 내부로 들어가서 한 가지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. 먼저 고개의 양식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공연 예술의 원천에서는 크게 봐서 고개, 그다음에 민속극 이 두 가지를 주로 공부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. 고개는 발생적으로도 좀 역사의 그 앞선 단계에서 나왔을 뿐더러 가장 좀 쉽고 단순하죠.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장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공연들이라든가 혹은 판소리 뭐 이런 것들처럼 작고 그리고 반주악기라든가 혹은 무대에 올라가는 배우 숫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장소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쉽게 공연할 수 있는 이런 양식들을 가리켜서 중국에서는 고개 이렇게들 부르거든요. 그래서 고개란 뭐고 고개가 암만 단순하다 해도 그 이루어지는 어떤 특별한 그 특징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죠. 그런 걸 한번 봅니다. 그리고 나서 이 고개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아무래도 이 강창이라고 부르는 고개 양식들이거든요. 이걸 특별히 조금 더 깊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개의 그 무대 요소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고개가 이렇게 공연될 때 쓰이는 음악, 그 사람들이 쓰는 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동작이라든가 여러 연기 이런 걸 조금 분석해 보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. 민속극. 이제 옛날에는 이런 걸 무슨 예술이다 이렇게 안 쳤는데 요즘 뭐 현대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어떤 중국의 공연 예술의 밑바탕이 되는 것들이 옛날에는 그 아주 화려하고 좋고 잘된 것만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보다도 이 인간들의 어떤 실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민속극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요즘 오히려 이 민속극이 아주 그 중국 공연예술연구에서 굉장히 그 인기가 높고 그리고 학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민속극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.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중국 전통 공연 예술의 최고의 장르 혹은 뭐 어떤 형태는 암만 해도 이 전통 극이죠. 극. 무대에서 벌어지는 그 대형 경극 같은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?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런 식의 대형 무대 예술을 가리켜서 희곡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. 그래서 이 희곡이 어떤 무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상연되는 시스템이 어떤지 그다음에 맨 첫 단계에서 나타난 희곡 양식의 그 잡극 그리고 희곡 양식이 굉장히 성숙한 단계를 대표하는 남희, 전기, 권곡 이런 것도 보고요.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경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됐고 그 경극의 어떤 예술성이라고 그러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대체로 이제 이 경극은 한 뭐 20세기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볼 거고요. 이 구강의 남이 전기 공곡은 명청대, 잡극은 뭐 송원대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좀 분류해서 제가 볼 생각입니다. 그다음 이제 이 중국 공연 예술 중에 대중적으로 가장 우리가 자주 대하는 건 아무래도 영화 아니겠어요? 그리고 요즘은 이제 영화가 워낙에 이 대중적 공연 예술의 가장 뛰어난 장르가 되긴 했습니다만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 연극이 또 그랬거든요. 그래서 이 영화와 연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근대적 공연 예술의 성장 과정을 저희가 한번 작품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 이런 걸 통해서 봅니다. 그래서 11강에서는 전통적으로 발달했던 중국의 전통적 공연 예술들이 현대 세계에 들어와서 어떻게 대중과 관계를 잘 가지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과정. 그다음에 11강과 13강은 연극의 그 발자취. 그리고 14강과 15강은 영화 이런 순으로 근대적 공연 예술의 성장 과정을 같이 한번 쭉 재미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국 공연 예술 과목의 15개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. 잠시 쉬었다가 이제 첫 번째 강좌 같이 공부하기로 할까요?